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신 ETF 동향과 새해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KB자산운용의 이수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새해 시작하고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한번 좀 중간 점검 한번 해볼 만한 시점인데 이 글로벌 증시 상황이나 ETF 시장 분위기 한번 이수진 팀장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네. 코스피랑 S&P 500이 한 15% 넘게 오르면서 산타랠리가 지속되는 모습을 예. 보였는데요. 새해 들어서자마자 아무래도 이제 새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좀 조정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의 연초 이후 증시 등락률을 보시면 이제 일본이나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코스닥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시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상승 같은 경우는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버블 이후에 이제 사상 최대 수준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 일본 정부의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한도 확대를 통해서 어떤 예적금 형태가 대부분인 가계의 어떤 금융자산을 투자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나 배터리나 바이오 이런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어떤 증시 활성화 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일본 증시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엔저라든지 저금리 기조 이런 것들 때문에 메리트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동산이나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전체 순자산 121조 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고 대표 지수 관련 순자산은 연초 들어서는 조금 감소하기는 했지만 채권형을 중심으로 순자산 증가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122조 원대 여전히 유지를 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규 상장 ETF 수가 146개였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올해 신규 상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순자산 42조 원을 성장시켰던 이런 ETF들의 신규 상장 규모는 올해에도 좀 여러 운용사들의 어떤 경쟁 상황이라든지 또 시장의 어떤 복잡성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조정과 관계없이 또 오르는 종목들은 또 있는 것 같은데 ETF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 기록한 상품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 탑5 ETF 준비를 해왔는데요. 정말 우연하게도 KB스타 ETF가 3개가 제가 조회를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네. 3개가 이제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연초부터 사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승인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벤트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로 네. 국내외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KB스타 창업투자회사 ETF가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ETF 내에서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인데요. 네. 예.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워낙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런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 조달 우려에서 조금 완화가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바탕으로 창업투자회사 ETF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주요국에서 ESG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식 네. 변화들이 확인이 되면서 팔라듐이나 유럽의 어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시장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워낙 비전통적인 자산이다 보니까 가격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이 큰 게 이제 특징인 상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 상품들의 성과가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플랫폼 테마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경영 쇄신을 통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뭐 카카오라든지 아프리카 TV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높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수진 팀장님, 네. 혹시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팔라디움 같은 거, 네. 그것도 인버스로 네. 탄소 배출권 선물 인버스. 네. 저런 ETF 상품에 네.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사실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사시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렇겠죠. 전통 자산들 예, 중심이다 예. 보니까 정확한 규모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큰 규모는 큰 아닌 규모는 아닐 상황입니다. 것이다. 네. 네.
그리고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고 네. 그 이후에 좀 이제 가상자산 가격들이 좀 출렁거리고 네. 있는 중입니다. 이 비트코인 선물 ETF는 애초에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그렇고 네. 오히려 현물 ETF가 생기니까 기존 점유율을 좀 뺏긴다. 뭐 이런 우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네, 네. 지금 그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네. 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금융 당국은 네. 일단은 당분간은 판매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감이 조금 큰 상황인데요. 사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신규 상장 승인을 받았던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익률 보수를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선물 가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물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이제 수익자의 어떤 만족감도 더 높게 만들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불발이 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기존의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보다는 직접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든지 또 ETF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기존에 충분히 또 선물 ETF를 활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뭐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시장에 미치는 뭐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후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7월에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또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의 어떤 안정 궤도에 오르게 되면 국내 이제 금융 당국도 판매를 승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연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ETF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많이 샀나요? 네, 이제 유사한 상품들을 제외하고 이제 예. 개인 순매수 연초 이후 상위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사실상 지난해 ETF 시장의 수급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코스피 200 관련 레버리지나 또 이제 정방향 지수, 그리고 뭐 미국의 S&P 500 같은 이런 대표 지수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단기 시장 대응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CD 금리 액티브처럼 단기 금리형 상품에 대한 단기 파킹 수요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배당 다우존스처럼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 수요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다음 판에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테마나 어떤 전략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같은 섹터, 그리고 2차 전지나 그리고 다른 기술주 관련 상품들도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이 이제 미국의 30년 국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입니다. 최근에 뭐 한국은행과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후퇴한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장기채에 대한 베팅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위 7개 상품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대형 대표 지수,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테마, 그리고 배당주와 인컴형 자산, 이런 상품들을 중심으로 작년과 올해의 어떤 수급 상황에 좀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네. 제일 아래 칸 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네. 붙이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상 액티브 ETF라는 거는 상관 개수의 어떤 규정 때문에 이제 붙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는 뭔가 30년 국채 금리를 추종을 하지만 뭔가 초과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룸을 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액티브라는 명칭을 붙인 게 된 거고요. 사실 이제 해외 금리이다 보니까 이거를 똑같이 오차 없이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충시키기 위해서 상관계수 규정을 90%에서 70%까지 낮춘 액티브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저거는 뭐예요?
미국채 30년인데 엔화 노출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네, 지금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미 국채 30년 국채 금리에 투자를 하시면서도 엔화에도 같이 동시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내 투자자가 네. 엔화로 미 국채를 산다. 아하. 그런 수익을 추종하는 그런 수익을 추종하는 효과를 내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엔화가 때문에 강세로 가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과 엔화 강세에 따른 환 차익까지 동시에 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 지금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두 가지 자산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의 그래요? 장기 국채와 또 엔화. 네. 요거를 사실 굉장히 저보수로 한 번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27일에 상장을 했는데 현재 개인 순매수 250억 원을 향해서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부터 그 미국 뭔가 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면서 장기 채권 관심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진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올해 들어서 그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식어가는 상황이고 특히나 또 해외 금융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환율이라든지 세금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어떤 거예요? 사실 그 이제 미국의 금리의 흐름을 작년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한 3.8%대에서 시작을 해서 한 10월 말에 5%대까지 돌파를 했다가 연말에 다시 조금 하락을 하면서 요 금리를 추종하는 ETF들 성과도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대까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어허, 보였습니다. 예. 그만큼 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높았고 예. 사실상 이거를 수익을 추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초 들어서 금리가 다시 반등을 했지만 지금 어쨌든 10월에 5%대에서 지금 4%대까지 레벨을 한 차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실 필요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 장기채에 대한 투자 수요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좀 더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커버드콜 전략이 가미된 상품들 작년 12월 말에 상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 관심 가져보시면 이제 매월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월분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보강시키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반면에 나는 좀 더 액티브하게 수익성을 좀 더 추구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기금리 하락에 대한 베팅뿐만이 아니라 엔화에 대한 환차익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이런 상품들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기존의 30년 국채에 투자를 하시면서도 뭔가 수익성을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강하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한 번만 더 네. 이수진 팀장님. 네. 그 KB스타 거니까 그 회사 거니까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네. 그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네. 그 ETF 같은 경우는 그러니 그거죠. 미국에서 국채 가격 오르고 저 금리 떨어지고 네. 엔화는 강세로 가는데 우리 엔원 환율 기준으로 따져서 엔화가 맞습니다. 강세로 가는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가 엔화로 투자를 하는 효과이다 보니까 중간에 달러 부분은 해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품명에는 합성 H가 붙어 있습니다. 합성에. 네, 엔화는 노출되어 있지만 달러는 네. 해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어떤 전망이 거꾸로 간다. 예를 네. 들어서 미국채 시장에서 뭐 미국 정부가 뭐 빚을 더 낸다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네, 금리는 올라버리고 네.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네, 그리고 엔화 약세는 더 이어져서 또 네, 뭐 900원대 밑으로 다시 또 엔원 네. 환율이 떨어지고 하면은 수익률이 네, 안 좋겠죠. 네. 그거는 뭐 충분히 네. 투자자들이 이제 결국 감수하고 자기 이제 베팅을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장기 금리가 네.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장기채를 힘들었잖아요. 계속 매수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처럼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상품,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가운데 하나로 저희는 저 상품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예. 사실 그런 시장 방향성에 대한 투자는 뭐 대표 지수나 뭐 주식형이나 채권형에 다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금리가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3%대까지 하향 안정화될 것이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나치게 과도하게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네.
제자리를 찾는다면 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실제 ETF를 갖고 단기 트레이딩식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올해 좀 매력적인 ETF 상품도 좀 알려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금리나 또 환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 투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연중 내내 뭔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테마형 상품으로는 반도체나 이런 이제 섹터 상품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이제 태블릿 같은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나 테마 관련 ETF 관련해서는 기존 주도주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띠는 상품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 약세 국면에서 조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헬스케어나 이런 상품들이 이제 신약 개발이나 뭐 네. 비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테마가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신규 상장이 조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해당 상품 신규 상장을 하면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뭐 우리나라 총선이라든지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네. 이벤트들도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배당주나 채권형뿐만 아니라 이제 저금리 국면에서 좀 더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리츠 이런 상품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인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차원에서 투자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장기적으로 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단기 트레이딩용 상품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인버스나 레버리지로 대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뭔가 앞서 말씀드렸던 커버드콜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상품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